탈이 없고 편안한 고장이라는 뜻의 안성에 김호민 소장님이 두 번째 집을 찾아왔습니다. 야, 오늘 겨울치고는 날씨가 좀 스산하고 안개도 많이 껴 있는데 오늘 힌트 있나요? 논입니다. 논이요? 아니, 뭐 설마 논 위에다 집 짓고 뭐 이런 거 아니죠? 맞아요? 아이고야, 누군지 몰라도 고생 많이 하셨겠는데요. 설마 저 집인가? 여긴가 본데요? 아니 진짜 논에 둘러싸인 집이네요. 이게 웬일이래요? 야, 정말 논 한가운데 집이 있는데 아니 글쎄 한 채도 아니고 두 채인데요? 아이고 논 넘어 논이다. 아니 둘 중 어느 집을 탐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질문부터 좀 합시다. 왜 논에다 집을 지었대요? 아니 두 집만 봐서는 이 영락 없는 택지개발지구에 있을 법한 집인데 어떻게 논 한가운데 이렇게 집을, 그것도 작지 않은 두 집을 이렇게 지을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 고향이 안성이라서 네. 그리고 부모님이 한식집을 하시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와이프가 먼저 우리 내려가서 도와드리는 거 어때라고 얘기를 해서 먼저 얘기를 하셨어요? 예. 보통 며느리가 그런 얘기하기 아니 근데 제가 힘들잖아요. 쉽지는 않죠. 그러면 내려가면 전 아파트 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와이프도 집을 짓고 싶다. 안녕하세요. 평생 소원인 집을 논 위에 짓게 된 개미 남편 전성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쁜 집에 살고 싶었던 배짱이 아내 홍사랑입니다. 그게 뭐야? 라고 이제 핀잔을 줬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캐릭터랑도 좀 맞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되게 가만히 안 있고 계속 움직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게 좀 개미랑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감상을 하고 가만히 앉아서 좀 여유롭게 앉아있고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건 또 저랑 또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개미와 배짱이가 딱 우리 집에 맞다. 근데 이렇게 이제 논에다가 이 농사를 짓는 곳에 집 짓는 게 좀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쉽게 지었다 그러면은 거짓말이겠죠. 같은 필지에 동생이랑 같이 집을 짓기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 동생 집 맞군요. 네네. 예. 지구가 그 자연녹지 지구인 거를 이제 알면서 건폐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또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처음에는 아이들 학교도 가깝고 부모님 하시는 식당과도 가까운 집터를 찾아 헤맸다는 부부. 하지만 마음에 드는 터가 나오지 않아 고민할 때 부동산 사장님이 제안한 게 바로 이 논이었답니다. 처음에는 이제 택지지구만 생각하고 한 150평 정도만 사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죠. 구매하고 싶은데 그러면 분할 됩니까? 라고 했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150평 갖고 집 두 채 못 칠 텐데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라고 얘기했더니 거기 자연녹지지구라 최소 20평씩 올라가도 250평은 해야지 넉넉하게 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때부터 또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죠. 자연녹지지구가 뭐지? 이제 저희는 택지지구만 알았으니까. 갑자기 이제 예산이 150평 예산에서 250평 예산으로 확 뛰게 된 거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마당발인 어머니의 소개로 성토 작업을 마쳤을 때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됐답니다. 이 돌 때문이었다는데요. 이제 성토가 다 끝나고 집을 지으려고 이제 터파기를 하는데 소장님 얼굴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좋냐니까 여기 돌, 이 흙 어디서 받았냐고 딱 이런 거라서 부모님이 소개시켜준 그 사장님한테 그 토목회사 사장님한테 받았다라고 얘기했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못 쓰는 흙이라고 집 짓는데 너무 안 좋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큰 돌이 있으면 집을 짓다가 대매우기를 하거나 잘못하다가는 이 돌이 배관을 눌러서 깨질 수도 있고. 근데 그 소리를 딱 동생이랑 듣는 순간에 열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믿을 건 나뿐이다 생각한 남편은 마당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어린 시절 주인집이 마당에서 고기 굽고 놀이도 하는 게 부러웠다는 남편. 하지만
세입자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던 마당 이용권. 남편에게 마당은 오랜 로망이었대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저게 더 나아요. 우리 남편이 한 게. 그리고 반응도 더 좋고. 이거 와이프가 그런 적 있어요. 이 부분은 사람을 사서 써도 되지 않아? 오빠가 그냥 붙이기만 하고 왜 나르는 것까지 해? 이러면 그건 남의 손이지 내 손이 아니잖아요. 한 장 한 장 붙여서 한 땀 한 땀 붙인 건 내가 붙인 거지 그 사람들이 와서 붙여주고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같은 경우는 너무 디테일해요. 데크를 만드는데 직선으로 만들었거든요. 직선으로 만들었는데 근데 전 예뻤어요 그게. 근데 그거를 자기가 봐도 아무리 봐도 아니래요 이게. 왜 그랬더니 자기는 다 곡선으로 해야 되는데 여가 직선이라고 굳이 다 시공을 한 거를 다시 떼가지고 기어코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누가 안다고 굳이 뭐 그렇게까지 힘들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알아 이러더라고요. 내가 보기 싫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심었던 잔디도 걷어내고 곡선으로 데크를 다시 깔았대요. 자재가 떨어졌을 때 돈도 떨어져서 쉬엄쉬엄 만들다 보니 2년 만에 완성을 했다는 집념의 데크입니다. 개미와 배짱이 부부의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널찍한 현관을 들어서면 1층은 아주 단순한 구조입니다. 주방 그리고 식탁뿐 그 흔한 소파나 텔레비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건축주에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취향이 한눈에 보이네요. 이 내부에는 설마 이 바닥 헤링본도 직접 하신 건 아니죠? 실내 인테리어는 거의 와이프의 입김이 80% 정도? 예산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제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구조를 많이 못, 그러니까 제가 원했던 구조를 많이 못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1층하고 2층을 튼다거나. 이걸 트고 싶으셨어요? 예, 이제 처음으로 태어나서 짓는 집인데 기존 아파트랑은 너무 다르게 짓고 싶은 거예요. 바닥재를 물고기뼈 모양으로 붙이는 헤링본 패턴. 참 이쁘지만요. 보통 바닥재의 2배 값이 든답니다. 자재값은 같아도 이렇게 붙이려면 시간도 비용도 훌쩍 뛰어오른대요. 저희 집 상황은 생각을 1도 안 하고 이제 예쁜 사진만 계속 보고. 그리고 와이프가 예쁘다고 다 골라온 거는 국내 A급 업체에서 이태리 타일들 막 그런 것들 이름만 딱 대면 거기 거 좋아 이런 타일들만. 그러니까 제가 자료 수집을 해서 갖다 줘도 뭐 다 100% 그러니까 그게 된다고 해서 해준 건 아니었고요. 뭐 B급, C급, D급으로 해서 한 경우거든요 저희는. D급까지는 아니고 C급 정도.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구조적으로 예산을 다 줄여놨는데 제가 이제 안에 인테리어에서 이게 예산을 찾고 넘어가니까 건설회사에서도 이거 초과하겠는데요. 남편이 좀 집 지으면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들어올 때는 몰랐는데 현관 바닥도 헤링본 패턴이네요. 어우, 지향 한번 굳건하신데요. 현관도 이제 블랙에 헤링본으로 갔거든요. 근데 지금 살면서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공사도 안 된 그 마당에 흙바닥에 기스 그다음에 오염이나 얼룩 막 요런 그러니까 오염이죠. 오염 같은 것들이 잘 되고. 너무 눈에 띄게 잘 보여서 만약에 이제 큰 타일로 그냥 흑 색깔하고 비슷한 타일로 했더라면 저렇게까지 좀 지저분한 게 티가 나지 않을 텐데. 주변은 논이고 마당 곳곳은 아직도 흙밭. 비라도 내리면 말할 것도 없고 평소에도 드나들 때마다 얼룩과 흠집이 굉장하답니다. 아니 근데 저 타일은 저도 지금 후회하고 있어가지고 네 아까워라고 제가 당당하게 말하기에는 좀 이렇게 좀 미안한 게 있죠. 많이 네. 쭈그러들죠. 네, 본인이 이제 해놨으니까 책임도 네가 져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관 청소를 제가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와이프한테 해놓으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사고 치면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이고야, 욕실 바닥도 헤링본이네요. 보통 욕실 바닥은 청소하기 쉬우라고 큰 타일을 까는데
아내 고집을 꺾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욕실 청소를 할 때마다 좌불안석 쥐구멍을 찾는데요. 이쯤 되면은 1층의 절반을 차지하는 드넓은 부엌에 대해서도 남편이 할 말 있을 것 같은데요. 거실이 지금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반을 부엌에 할애를 하신 거죠? 마당이 보이는 구조로 하고 싶다. 와이프 로망이 애들이 마당에서 뛰어놀면 설거지나 요리를 하면서 볼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어렸을 때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집 짓고 나서 애들이 이제 훌쩍 커버렸잖아요. 전혀 마당에서 놀지도 않을 뿐더러. 안 놀아요? 네. 여쭤보고 싶었어요. 여기서 설거지를 하니까 더 설거지가 좋아지셨나? 네, 근데 훨씬 그 아파트에서 벽만 보고 할 때보다는 지금 할 때가 훨씬 좋아졌어요. 게다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멀리서부터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마당을 가꾸는 남의 편, 아니 내 편 성모 씨 모습을 지켜보는 재미도 있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도 건축주 부부의 남다른 취향이 담겨 있다는데요. 계단이 정말 고속도로처럼 쫙 2층으로 연결이 돼 있네요. 보통 이렇게 하면 동선이 좀 길어지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일반 주택지으면서 일자 계단은 잘 안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건 와이프가 미끄럼틀을 놓고 싶다고. 아 여기다가 미끄럼이요? 저희가 단독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주택만의 그 매력을 한껏 발산하고 싶어서 아이를 핑계대고 사심을 채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 본인이 타시려고요? 여기에 미끄럼틀을 재미는 있었겠는데요. 딴 건 몰라도 사랑 씨가 얼마나 아이들을 생각하는지는 알겠는걸요. 수많은 자료 중에 하나였죠, 또 미끄럼틀도. 제가 처음 짓는 집이잖아요. 재밌게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미가 있어야지 집에. 그래서 집에다가 액티비티 다 넣으려고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오빠 이 집 봐, 소방복 넣었어. 2층 개방형인데 그물도 있는데? 막 이렇게. 그물도 제가 제시했어요. 여기를 천장을 뚫고 여기다 그물을 설치를 하자.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다볼 수도 있고 놀 수도 있다. 이래서 그 얘기도 했는데 이제 그것도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2층은 어떨지요? 또 어떤 재미난 공간이 있을 뻔했는지 궁금한데요. 미끄럼틀이 생길 뻔했던 계단을 올라가면은 작은 공간을 사이에 두고 두 딸의 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크기가 좀 애매합니다. 여기도 뭔가를 도모하고 실패한 자리인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요. 그죠? 요 방이 좀 애매한데요. 뭔가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다가 못한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팍 오거든요. 자기네들끼리 그 비밀 통로 같은 걸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두 개를 다 이렇게 붙이고 사이에다가 개구멍 같이 해서 조그맣게 그래서 자기들만의 그런 비밀스러운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일단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찾아봤죠. 예. 한두 번 쓰면은 안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잘하면 또 그것도 처음에는 신기해서 다니는데 몇 번 다니면 불편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사랑 씨의 이런 마음은 일본 유학 시절 마주친 장면에서 비롯됐답니다. 한겨울에 창문 너머로 본 단란한 가족들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서 내 아이들에게도 집에 대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고 싶었대요. 그때까지 저는 그냥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가족. 그러니까 뭐 물론 엄마랑 할머니가 잘해주시긴 했지만 그냥 가족이 다 모여서 뭔가를 하고 따뜻한 집안에서 뭔가를 하고 막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저희 집 자체가 없었거든요. 항상 이사를 다니고 항상 반지하에 살고 막 이런 환경이어서 그냥 집에 대한 욕심도 없고 그냥 집에 대한 개념 자체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때 처음 그게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 저렇게 자기들만의 공간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있는 가족들 자체도 더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넷이서 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되게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이 계속 아이들을 자꾸 붙여주려고 그러고 저희 넷이 붙으려고 그러고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개그물 줬으면 서로 무슨 그림 생각했어요? 엄마가 잘하는데 우리 자지 말고 여기서 놀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딱 그러면은 야, 얼굴 치워. 문 닫어. 한 번만 더 열면은 너. 그거는 개구멍을 안 뚫어줘서 그런 거예요. 아니야. 개구멍 뚫었어도 그래. 너 문 열지 마 이런다니까. 또 이제 또 전원주택 하면 또 발코니잖아요. 발코니. 예. 발코니. 뭔가 2층에서 이렇게 바깥에 나가가지고 테이블에 앉아서 일리가 있다 그거. 예, 부부끼리 이제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여유롭게 예, 여유롭게 뭐 브런치도 하고 뭐 이런 상상을 하고 주택하면은 발코니지 또 이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또 대차게 안 돼. 예. 로망이라고는 하지만 뭐 보시다시피 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저희가 다 그다음에 논이고 관리는 다 제가 오롯이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 그게 증명이 돼요. 제가 우겨서 했던 거는 함에 갈수록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남편이 한 거는 다 맞고. 네. 물론 부부가 함께 결정했다가 후회한 것도 있대요. 바로 필요 이상 넓은 드레스룸. 그래서 안방이 좋아졌죠. 처음 집을 짓다 보니 생긴 시행착오랍니다. 그러면 이 집의 마지막 공간인 3층은 처음 용도대로 잘 쓰고 계실까요? 언뜻 그렇게 보이는데 여기도 반전이 있답니다. 처음에 계획은 영화관이 아니었죠. 아 처음엔 아니었어요. 오. 애들 놀이방, 약간의 창고 같은 공간? 와이프가 3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아 너무 주눅 들지 마세요. 표정이 지금 거의 울 것 같아. 만들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정말 아이들이 딱 한 번 올라오더니 무섭다고 안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좋은 천창을 만들어도 그래요? 처음에는 다락방에다 놀이방을 만들어주니까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숨바꼭질 많이 하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3층까지 막 따따따따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놀고 막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있을 때만 노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 올라와봐. 여기 다락방이야. 우리 여기서 재밌게 놀자. 이렇게 하고 저랑 같이 놀 때는 노는데 잠깐만 엄마 내려가서 좀 설거지 좀 하고 올게. 그럼 제가 내려오면 애들이 다시 다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야심차게 만들었는데 왜 안 올라가냐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없어서 무서워. 우리끼리 올라가기 무서워. 계속 그러더라고요. 전 너무 아까운 거예요.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많이 드렸죠.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여기를 가족 영화관으로 만들자. 그래서 우리 영화관도 근처에 없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스크린 설치해서 여기서 우리 재밌게 보자. 이래가지고. 1층에 있던 거를 그 오디오 시스템이랑 그 스크린 시스템 뭐 영상기 이런 거를 다 꾸며놨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 이제 오빠 여기서 영화 실컷 보라고. 오빠가 보고 싶었던 영화 실컷 봐. 맥주 한 캔 하면서 봐도 돼라고 딱 해서 나도 이제 영화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나 해서 딱 가서 맥주 한 캔 딱 따면서 이제 먹으려고 영화를 딱 틀었는데 이제 딱 틀었는데 그 뒤에 나올 말이 뭘지 걱정되네요. 여보 소리 좀 낮춰줘. 네, 낮추라면 낮춰야죠. 여보 헤드폰 좀 끼라니까. 이거는 뭐 영화를 보는 것도 아니고 안 보는 것도 아니오 하는 남편의 속엔 말이 들리는 것 같죠? 와, 이 완벽한 공간이 네, 그래서 그렇게 될 수가 있구나. 밤에 보지를 못하고 항상 조조로만 보고 있습니다. 네. 애들 다 학교 보내고 다 와이프 보내고. 일 나가고. 저는 어떻게든 잘 사용하려고 한 노력 중입니다. 네. 야, 아니 다들 이렇게 우리 천창 소개하면 그 천체망원경 놓고 아빠랑 같이 별 보고 네. 이런 거 했는데 여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밤에 별이 되게 잘 보여요. 그냥 나가서 보면 되는군요. 네, 굳이 왜 여기서 여기서 굳이 뭘 보냐. 굳이 내가 이 공간을 만들어서 전체 망원경을 보려고 이 공간을 만들었냐.
오늘 정말 특이한 집을 제가 탐구하고 있네요. 네, 아니 이 전원 생활이 완벽해 보이는데 이게 활용하지 못하는 공간이 이렇게 많군요. 3번을 져야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집을 질 수 있다는 말도 너무 와닿더라고요. 다음에는 지면은 또 완벽한 집을 질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지만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면 나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이런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잖아요. 계속 나이가 들면서도 바뀌고. 지금은 집 질 때만 해도 이거는 진짜 완벽한 집이야라고 딱 생각했지만 몇 달 사이에도 바뀌고 몇 년 사이에도 많이 바뀌는 거 보면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없다고 했지만 여전히 정답을 찾고 있는 건축주 부부. 오늘도 성모 씨는 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로 7년째 마음에 꼭 들 때까지 마당을 가꾸느라 고군분투 중이죠. 이게 다 완성된 거 아니에요? 아직 제가 생각하는 거에 한 70%?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오빠, 응? 옷이라도 입고 하지. 금방 날씨도 들어갈 거야. 추운데 금방 들어갈 거야. 맨날 금방 들어온다면서 빨리 들어오지도 않고. 오늘은 그냥 적당히 해, 오늘은. 대미 남편 사전에 적당히는 없죠. 이거 알면서. 요즘 들어서 저녁에 들어와서 내가 여기가 쭈그리고 앉았더니 여기가 아파, 여기가 아파. 그 소리 들으면 나와서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적당히 이러는데 자기는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지라고 이게 딱 스스로 결정이 돼 있으니까 이걸 다 마치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나와서 끊어주는 거거든요. 그만하자 이러고. 예. 결국 그만하라던 아내까지 마당을 돌보게 되는 마법. 아이고. 집을 이렇게 키워나가면서 계속 연구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쁘게 할 수 있지? 아이도 키울 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얘를 잘 키울 수 있지? 그거 똑같더라고요, 진짜.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육아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육가를 하고 있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뭔 소리야? 그랬더니 아이를 키우듯이 집도 키우는 것 같다고, 가꿔서 키워나가는 것 같다고. 집과 함께 성장하는 가족들이 논의에 지은 이 집에서 행복의 풍년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